안녕하세요. 윈윈클럽입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으로 특히 스윙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전부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요소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본적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특히 직장인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이처럼 시간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스윙 투자자분들이 기본적 분석에서 꼭 보셔야 할 요소 한 10가지 정도를 압축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줄여서 EPS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겠죠. 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고 배당 여력도 많아지므로 주가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는 단기 순이익 규모가 늘면 높아지게 되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죠.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EPS의 크기가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 퍼라는 것을 계산하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거론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줄여서 BPS라고 불리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기업이 폐업이나 어떠한 이유로 기업을 이제 청산 또는 정리한다고 할 때 기업의 자산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줄 경우 한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PS가 높을수록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가를 이 BPS로 나눈 비율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것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가 수익 비율 퍼입니다.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포주다 저포주다 하는 것이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주식을 판단한 것입니다. 주식 관련 책에서는 보통 10을 기준으로 10 이상이면 고포주고 10 이하면 저포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단순하게 10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업종 퍼라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업종별로 그 평균 퍼가 다른데요. 해당 종목이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즉 업종 평균 퍼보다 작으면 저포주고 업종 평균 퍼보다 크면 고포주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퍼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저포주인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주가를 앞서 이야기한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눈 값입니다. 이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주가 순자산 비율 퍼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면 PBR은 기업의 재무 상태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 비율 PC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은 현 주가가 기업의 그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순수 영업 성과에 비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R은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주당 매출액 비율 PSR입니다. PSR이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서요.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데 이용하는 성장성 투자 지표를 말합니다. PSR 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이 이제 그 적자를 내고 있어서 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분석을 할 수 없을 때나 기업의 그 회계 조작이 좀 의심스러워서 PER이라든가 PBR 값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이 PSR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인데요. 회사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지표로서 유동 부채의 몇 배의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이 비율이 높다라면 지불 능력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대1의 원칙이라고 해서 200%가 이상적인 값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200%가 유동 비율의 절대적인 표준 비율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업종 또는 그 기업 규모, 경기 동향, 조업도 또는 그 유동 부채의 상환 이런 등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이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는 금융비용 부담률. 어디 보자. 그 금융비용 부담률은요. 지급이자 등의 그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자본 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금,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겠죠. 그 자금 이외에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차입금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은 그 차입금이나 채권 이자 등 그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이처럼 기업이 외부 자금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얼마만큼 부담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금융비용은 기업의 조업률과 관계없이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유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생긴 그 이익 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그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 이 두 가지의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사내 유보율 또는 내부 유보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유보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유보율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감한 이제 신규 투자로 인해 기업의 유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보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그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유보율이 높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 나쁜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좀 빠르게 이야기했는데요. 좀 빠르게 이야기 드렸지만 그 주식 관련 서적을 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그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해가 안 가신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그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기본적 분석에서 보아야 할 요소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이야기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기본적 분석 책 한 권을 짧게나마 독파하셨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고를 때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이제 살을 조금 더 보태서 세 가지를 조금 더 붙인다면은 좀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주주 현황입니다. HTS에 보시면은 주주 현황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주주 현황표를 보면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이사 또는 경영 실권자와의 관계주주 등이 누가 있고 그리고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향후 회사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즉 회사 대표와 그 측근들이 다량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면 지금 당장 하락하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향후 경기가 회복하거나 악재가 해결되는 경우 얼마든지 주식의 가치가 상승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측근들이 그 측근들의 지분율이 작고 엉뚱한 사람이나 조직이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유통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작전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잠시 주식이 상승하였다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지 또는 작전 세력이 작전하려고 들어왔다가 작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작전 세력의 그 작전 실패의 조짐은 없는지 등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도 기본적 분석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실질적인 목표, 향후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그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 기다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필요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요, 종목의 시가총액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값인데요.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작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적은 자금으로도 상한가나 인위적인 차트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최소 1,000억은 넘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작전 세력이 들어오든 아니면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인기 종목으로 돼서 자금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 추세를 한번 타게 된다면은 쉽게 그 흐름이 꺾이지 않게 되죠. 즉 일시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전주는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동전주가 높은 수익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동전주의 경우 시총도 당연히 작게 되겠죠. 그 동전주가 왜 동전주가 되었을까요?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은 그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불안하고 값어치가 없다라는 뜻이죠. 저희 자금도 그렇고 여러분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피 같은 돈일 겁니다. 그런 돈을 값어치가 떨어지는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좀 더 값어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셨다면 스윙 투자자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기본적인 분석, 가치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할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스윙 투자자라면 그 기본적 분석은 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술적 분석에 쓰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자라면 스윙 투자자보다는 몇 가지 좀 더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방송에 따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한 댓글에 대한 답변 빠르게 드리면서 그 소통을 하였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도 발전하고 저도 발전하는 윈윈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